2강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토양에 석회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자, 우리가 토양에다가 석회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 산성 토양을 산성의 산도를 낮추고 그 토양의 산도를 낮추게 되면 그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촉진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토양의 구조가 개선이 되어서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1번 토양의 피복, 2번 토양 수분 증가, 3번 토양 개량. 자, 정답은 3번 토양 개량이 되겠습니다. 14번 식물체 내 물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세포의 팽합, 2번 감수 분열 촉진, 3번 양분 흡수와 이동의 용매, 4번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의 매개가 된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이 감수 분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물 세포 분열에 있어서, 생식세포 분열에 있어서 이 N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15번 식물체 내 물의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물의 기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양분 흡수의 용매 맞고요. 세포의 팽합의 유지 맞고요. 식물체의 항상성 유지, 리얼 물질 가정의 매개체가 된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세포의 팽합 유지 같은 경우는 식물 상태가 식물이 있을 때 그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시드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물을 많이 주었을 때 이 식물의 세포가 빵빵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팽합이라고 합니다. 자, 16번 토양 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결합수는 식물이 흡수, 이용할 수 없다. 자, 맞고요. 이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에 이런 입자가 있을 때 토양의 입자에 그 수분이 박혀 있어서 아무리 분리를 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 없는 이러한 거를 우리는 결합수나 화합수라고 할 수 있죠. 자, 2번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자, 3번 중력수 pF 7.0 정도로 중력에 의해 지하로 흡수되는 수분이다. 자, 중력수 같은 경우는 이 물이 주었을 때 수분이 그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주었을 때 바로 지하로 흘러내리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중력수라고 하고요. 그 pF 농도는 7.0이 아니라 0.2에서 2.7 정도로 아주 낮은 수분 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토양 수분 장력은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하여 유지하려는 힘이다. 맞고요. 17번 토양 수분 pF 값이 낮은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수분의 분류를 보게 되면 종류가 있고 식물 이용 가능 여부.
결합수, 착수, 중력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결합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양에서 물이 수분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수분이 되겠죠. 그래서 pF 값은 7.0 이상. 7.0 이상이 되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되겠고요. 흡착수 같은 경우는 토양 알갱이가 있다면 이 토양의 이 알갱이의 이 각 부분에 흡착되어 있는 그러한 수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분 같은 경우에는 그 110도에서 120도의 그 뜨거운 열에 가열을 하면 분리는 되겠지만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흡착수가 되겠죠. 요거는 농도가 4.5에서 pF 흡수량이 7이 되겠고요. 자, 모관수라는 거는 이 알갱이와 이 알갱이의 사이에 있는 이러한 수분이 토양이 머금고 있는 그러한 수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분은 유일하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분이 되겠죠. 그래서 농도는 2.7에서 4.5가 되겠고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력수는 pF 값이 0.2에서 2.7을 가진 값으로 그 식물이 이용할 수 없고 그대로 아래로 지하로 흘러내리는 그러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가장 강한 거 옳게 나열한 것은 강한 거 7.0, 낮은 것부터 옳게 나열한 거니까 모관수가 되겠고요. 모관수, 흡착수, 결합수.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기역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수경 재배에 사용 가능한 원소는? 식물은 물이든 토양이든 간에 이 그러니까 약산성에서 가장 잘 자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철분 함량이 높은 물 아니고요. 2번 나트륨, 염소의 함량이 100ppm 이상인 물. 3번 산도가 pH 7에 가까운 물.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pH 농도 7에 가깝다라는 것은 그 토양이 중성에 가깝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작물 생육기간 중 수분 부족 환경에 노출될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기공폐쇄 니은 앱시스산 합성의 촉진 디귿 연면적 증가. 자, 식물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 식물 호르몬이 이 앱산의 그 합성이 촉진되면서 이 기공을 폐쇄를 하고
기공을 폐쇄를 하다 보니까 증상작용의 저하로 이런 연면적 증가가 감소가 되겠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겠죠. 자, 20번.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수량이 가장 높은 작물은, 자,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 요수량이 가장 높은 작물은, 자, 이 요수량인 것은 그 식물이 1g을 만들 때 필요로 한 수분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호박, 밀, 옥수수, 기장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요수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 호박이나 밀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수분 요구량이 많은 게 호박이 되겠죠. 아무래도 기장이나 옥수수나 밀 같은 거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수분 요구량이 이러한 것보다 작게 나타나겠죠. 정답은 4번 호박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지문을 보게 되면, 자, 생육적온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유효 온도가 나오고, 자, 호냉성, 호온성, 생육적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작물이 생육하는데 가장 적절한 온도. 우리는 적절한 온도를, 식물이 생육하는데 가장 적절한 온도를 생육적 온이라고 하고요. 자, 유효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식물이 살아가는데 가능한 온도. 가능한 온도를 우리는 유효 온도라고 하고요. 자, 호냉성 온도, 호냉성이라는 것은 우리 작물이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그러한 작물이 되겠어요. 이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로는 배추, 상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호온성이라는 것은 열대나 아열대 구에서 좀 다소 높은 그러한 온도를 좋아하는 작물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가지, 고추, 토마토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의 생육이, 자, 가능한 온도를 우리 뭐로 한다 그랬죠? 자, 유효 온도라고 했죠. 유효 온도라고 했고, 자, 배추나 양배추, 상추는, 자, 배추, 양배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자, 뭐라 그랬어요? 호냉성. 시원한 기후를 좋아한다 그랬죠? 호냉성. 채소로 분류되고, 자,
자, 가로는 종자 때부터 저온에 가능하여 하가 분화가 된다. 자, 저온에 가능한 것은 자, 배추는 저온에 가능하여 하 분화가 되고요. 자, 상추는 고온에 의하여 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호냉성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에서 내한성이 가장 강한 작물 A가 가장 약한 작물 B는, 자, 지문을 보시게 되면 사과, 서양배, 복숭아, 유럽계 포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한성이라는 것은 저온에서 시원한 온도에서 얼마나큼 강한가를 묻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30도까지 가능하고요. 서양배는 27도. 서양배는 27도까지 가능하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까지 가능하고, 유럽계 포도는 마이너스 15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강한 작물은 뭐가 되겠죠? 사과. 그리고 약한 작물은 유럽계 포도. 자, 정답은 2번. 사과와 유럽계 포도가 되겠습니다. (23번) 작물의 생육 적온에 관한 설명으로, 자, 생육 적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아까 전에도 풀었던 문제가 되겠죠. 1번 대사작용에 따라 적온이 다르다. 맞고요. 발화 후 생육 단계별로 적온이 있고요. 품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당연히 품종에 따라서 좋아하는 온도가 다르겠죠. 맞고요. 4번 주간과 야간의 적온은 동일하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주간과 야간의 적온은 동일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낮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야간의 온도보다 낮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는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광보산점은 강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같은 지점을 우리는 강보산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음성이, 약한 작물은 강한 작물보다 아무래도 강보산점이 높게 되겠죠. 아무래도 내음성이 약한 작물은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약한 작물이 강보산점이 강한 작물보다 높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이 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B씨가 저장한 화훼는, 자, B씨가 화훼를 수확하여 4도씨의 저장고에 2주간 저장한 후 출하 유통하였더니 저장과 달리 저온 장애가 발생했다. 자, 어떠한 작물인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장미, 2번 금어초, 3번 카네이션, 4번 안수륨. 자, 정답은 4번 안수륨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그 실내 식물과 실외 식물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이 안수륨 같은 경우에는 더운 나라에서 사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미나 금어초,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노지에서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작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안수리움 같은 경우는 20도에 20도에 21도에서 25도씨의 가장 좋은 온도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강 강의를 마치고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